오늘은 드디어 대한항공 편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기다려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항공은 한 글자로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가족, 대한항공은 가족이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아시아나가 훨씬 가족적인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건 약간 이것도 약간 은유적인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시아나는 군대, 선배님 문화가 강했잖아요. 대한항공이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한항공은 선배님이라는 호칭이 또 없어요. 갔더니 저 혼자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호칭이 언니. 선배면 나이가 많든 적든 언니. 언니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언니 그랬잖아요. 언니로 통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적응하기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호칭을 진짜 무시 못하는 게, 진짜 호칭을 바꾸면 그 회사의 문화도 좀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게 맞는다는 게 어디서 느꼈냐면, 확실히 선배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보다 대한항공이 좀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두고 있는 문화라고 느꼈어요, 저는. 왜냐면 언니 동생 할 수 있고요. 진짜로 내가 친해지고 선배로서 좀 이렇게 쿵짝도 맞고 나이도 맞고 진짜 재밌어. 막 팀비행도 갔는데 너무 행복하고 죽이 잘 맞는다? 진짜 그야말로 언니 동생 되는 거예요. 호칭도 언니니까. 그래서 편하게 진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열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색깔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쯤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되게 궁금합니다. 자, 시니어리티 어디가 강한가요? 하나만 꼽아주세요 하면 저는 자, 아시아나. 자, 그러면 어디가 좀 월급이 더 많을까요? 궁금하실 수 있죠? 그러면 대한항공. 취향지는 또 어디가 더 많을까요? 대한항공. 그러면 다녔을 때 교육의 퀄리티라던가 그 승무원 교육의 강도, 질, 뭐 감히 제가 뭐 둘 다 받아봤을 때 따져본다면 어디요? 아시아나. 승무원으로서 만약에 둘 중에 딱 하나만 다녀야 된다, 선택해보세요 하면 어디를 다니실 것 같아요? 하면 저는 둘 중에 하나만 다닐 수 있다, 평생에 한 번이다 하면 저는 대한항공,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월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다르냐? 사실 정직원이 되면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계약서에 사인을 둘 다 해봤잖아요. 시급 자체가 대한항공이 높아요. 기본급을 떠나서 시급이 1시간을 비행했을 때 1시간당 얼마, 비행 수당이 대한항공이 높아서 같은 비행 시간을 일했다고 했을 때 대한항공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때는 그랬어요. 제 경험은 확실히 그랬고요. 인턴 때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200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조금 나온 달은 200 초반도 받아봤어요. 딱 그 정도예요. 인턴 때 그렇게 받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300 초반에서 300 중반, 정말 많이 받는 달에는 300 후반, 뭐 동기 중에서 400대도 받아본 친구가 있어요. 인턴 때. 그 진짜 이게 차이가 꽤 나죠? 이렇게 계산해봤을 때. 물론 스케줄 따라 비행 시간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인턴 때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꽤나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느꼈고, 정직이 되면 얼추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회사가 문화가 조금씩 달라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규모에서 오는 차이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한 팀에, 그러니까 그룹 문화가 있고 대한항공은 팀 문화가 있는데 명칭은 다르고 똑같아요. 그 승무원 중에서, 전체 승무원 중에서 한 팀에 10명에서 15명 사이를 팀으로 묶는 거죠. 그래서 이 팀을 우리 팀으로 해서 같이 팀원 제도로 해서 그 팀끼리 비행도 같이 가고 교육도 같이 받고 그 안에서 평가도 이루어지고 승진도 하고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그룹이 위주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룹만 신경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 그룹이라고 해서 얘만 우리 후배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룹이어도 아니어도 다 우리 후배, 내 밑에 기수,
제가 131기면 132기 내 후배도 그룹 후배지만 저 친구도 우리 후배 이런 느낌? 우리가 함께하는 좀 그런 문화여서 비행을 가서도 그 나라에서 머물 때도 이제 같이 나가잖아요. 투어를 하기도 하고 쇼핑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팀이 아니어도 굳이 그룹이 아니어도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같이 가자. 우리 함께 하자. 너 갈래? 갈 사람 나오세요. 조식 먹을 때도 다 같이 내려오세요. 딱 함께하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팀에 집중하면 돼요. 그냥 내가 팀이 아니면 크게 타 팀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도 그걸 누가 터치하지 않아요. 내 팀 비행 때 진짜 우리 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교생에서 학창 시절에 우리 반만 신경 쓰면 돼요. 우리 반만. 근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이 아니어도 우린 같은 학교 학생이니까 하고 전교생이 마치 우리가 모두 동료 같은 느낌이고, 대한항공은 6학년 6반, 우리 반만 신경 쓰자. 딱 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조금 보장이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나 혼자 쇼핑 가도 굳이 뭐라고 안 하고, 팀 아니니까. 조식 먹으러 갈 때도 안 나와도 팀 아니니까 내가 따로 먹으러 가도 되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20명 넘게 대형기로 비행을 갔을 때 팀 말고 타팀이 딱 한 명, 나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또 다른 타팀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타팀원끼리 이렇게 뭉치게 돼서 팀 아니시죠? 저희 같이 그럼 이번 비행에서 조금 마음 맞으면 같이 다닐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되게 달랐어요. 제가 다녔을 때는. 예. 그래서 좋은 건 대한항공은 자유가 보장되고, 혹은 단점은 살짝 외로울 수 있어요. 계속 이게 타팀 비행만 하면.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자유스럽진 않아요. 근데 함께 하니까 외롭지는 않아요. 그런 장단점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성향에 따라서 어느 회사가 맞는지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회사는 그 부분이 달랐고, 또 한 가지는 규모에서 오는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룹이 아니에요. 내 팀원이 아니에요. 그래도 얘기하다 보면 그 몇 기 누구 이러면 또 알만한 상황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느꼈을 때. 또 이렇게 수소문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입소문이 굉장히 빠르고, 예, 제가 느끼기에 관심이 서로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구 얘기해도 몰라요. 13 몇 차? 누구? 모르겠어. 나랑 비행 안 해본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관심을 가질래야 조금 관심이 덜하게 되는, 그리고 서로 그냥 남한테 좀 관심이 서로 없을 수밖에 없는, 어차피 비행하고 나서 내가 이 사람을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를 확률이 너무 크니까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진짜 저도 3년 근무하면서 동기 비행이 진짜 손에 꼽거든요. 2번인가 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이게 넓어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업무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한항공이 더 힘들지 않아요? 아시아나가 더 힘들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서로들 오해를 해요. 아시아나는 대한항공이 엄청 편하다고 생각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승무원들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는 뭐 밀체크도 없대, 뭐 이렇게 수량하는 거 그것도 없대, 뭐 신문 차리는 것도 없다며, 뭐 지금은 없는데 그땐 다 있었는데, 약간 서로들 약간 더 편한 쪽으로 소문이 나더라고요.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둘 다 근무를 해본 저로서 어디가 더 힘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죄송하게도 아시아나. 왜냐면 물론 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시아나에서 어느 정도 스킬업이 된 상태에서 신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업무가 쉽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왜냐면 다니는데 제가 느끼는 업무의 피로도가 신체적으로 오는 강도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만큼 힘들지가 않네. 왜지? 왜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절대적인 이유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예를 들면 업무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요소가 대한항공에는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대한항공에서 어떤 노선을 똑같이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담요가 전 좌석에 세팅이 안 되어 있는 노선인데 대한항공은 전 좌석에 이미 담요가 하나씩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시아나는 담요를 찾는 모든 분께 이제 승객 콜이 울리면서 제가 하나하나 갖다 드려야 되는 업무량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대한항공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분들한테만 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업무량이 거기서 줄어들더라고요. 워크로드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동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장거리에 물도 하나씩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칫솔 치약도 아예 배치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슬리퍼도 아예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아예 키트로 아예 들어 있어서 그걸 드린다고 해도 그 안에 한꺼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업무량이 3번 돌 거 한 번에 드리면 되는 거고, 혹은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찾는 분들한테만 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을 무시를 못하는 게 기내가 얼마나 건조합니까? 물? 저도 먹고 싶어요. 너무너무 건조하고 특히나 승객으로 탔을 때는 이제 좀 이게 위에서 바람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한항공은 이미 물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수병을 드실 때까지는 물을 찾지 않으시겠죠. 근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업무를 하고 있을 때 물 찾는 손님들만 해도, 주스를 찾는 손님들만 해도 여기서 업무량, 워크로드 차이가, 이동량이 상당하더라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예를 들어 뭐 어떤 물품이 실려요. 콜라 같은 게 딱 실려요. 그러면 아시아나는 제가 근무했을 때만 해도 복도나 그 기내 안쪽 갤리 안에 그냥 두고 내려주시는 분이 많으셨어요. 어디 하나 정리를 해두고 내린다기보다는 저희가 다 해야 돼요. 막 콜라 어디다 넣고 막 물 넣고 승객 타기 전에 막 해야 돼.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케이터링 자체가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이게 이 물품들이 실렸을 때 어디 딱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 시간에 딴 일을 할 수 있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업무량은 일단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미 정리를 해둔 상태에서 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무시할 수 없는 그 업무 노동의 좀 차이가 있었어요. 물론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르고, 왜냐면 노선의 특징마다, 그날의 특징마다 다르겠죠. 똑같은 미국을 갔다 왔어도 그날 만석 비행을 하느냐 아니면 널널한 비행을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냥 두 곳을 좀 비슷한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제가 비교해 본 느낌은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교육은 저는 아시아나가 훨씬 체계적이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이건 그냥 또 이게 제 의견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인원들을 또 한 해에 공채가 아시아나보다는 좀 더 많이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뽑았을 때 인원 자체가 많이 뽑습니다. 아시아나보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신경 쓸 수 있는 여건이 아시아나보다는 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수정의 과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뭔가 대형 학원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강도로 따지자면. 그래서 한 명 한 명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시아나가 훨씬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진하게 농도 짙게 잘 교육 받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도 여기서 배웠던 그 3, 4개월의 그 교육이 머릿속에 탁탁탁 박혀서 대한항공을 근무하면서도 아주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나 때 제가 좀 사회인으로 성장을 하고 승무원으로서의 태가 좀 제대로 갖춰졌다고 했잖아요. 그거 진심이에요. 이왕에 한 곳을 다녀야 된다면 대한항공. 왜냐면 승무원으로서 더 많은 경험과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최초의 국내 항공사이자 최고의 항공사잖아요. 거기서 오는 메리트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뭐 프라이드나 자부심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복지도 그렇고. 그래서 대한항공을 이왕에 둘 중에 하나만 꼭 다녀야 된다,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 한다면 저는 대한항공이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시아나도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혹시나 어디가 더 좋을까라는 그 질문에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한다면 저는 대한항공. 두 회사 모두 다 정말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회사고요.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아는 한, 제가 경험한 선에서 좀 솔직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